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 화제더라고요. 좀 알아보니 우리나라 재벌 얘기, 특히 삼성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시대극이라 그런지 그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과 재밌는 장면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와 실화는 어떻게 다른지, 처음 정주행하시거나 다시 보시려는 분들이 이 부분이 모티브가 됐구나 하는 재미를 위해 1화부터 순서대로 조금은 상세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알고 가면 재밌는 건 몇 개만 얘기하자면, 극중 트럭에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일명 차떼기 장면이 있죠. 이는 실제 2004년 서울지검 한 초임검사가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다 불법 대선 자금을 차떼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대검 중수부로 옮겨 조사팀의 한 검사와 같이 차떼기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초임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조사팀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극중 진양철 회장이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병철 회장이 진주에서 서울로 전학 갔을 때 지독한 사투리 때문에 힘들었다 합니다. 모든 이 은행 금융계에서 서심지 않고 돈은 잘 꼬여줍니다. 그 자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시도 은행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 역시 이병철 회장이 쓰던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극중 진양철 회장은 다혈질에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장남 진영기는 화내는 장면이 있긴 해도 다소 차분한 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고 장남 이맹희가 불같은 성격이어서 경영진과 불화가 많았습니다. 차남 진동기는 안경까지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 세안그룹 회장과 비슷하게 했고, 구명달 순양백화점 대표 진화영, 신세계백화점을 물려받은 이병철의 막내딸 이명희 회장을 모티브하여 카리스마 있는 화장을 한 것 같은데, 무능력하고 경영권까지 뺏기는 진화영과 아버지에게 고작 백화점 2개와 조선호텔 하나만 물려받고도 이마트로 오늘날 신세계를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이명희 회장과 비교하는 건 명예훼손 수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진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진윤기가 혼외자식으로 나오고 사연이 있어 가족들과 절연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병철 회장은 일본인 부인 구로다와의 슬하에 4남 이태위와 6녀 이혜자를 두었고, 이병철 회장 타계 1년 전 이태위 씨가 경영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병철 회장의 타계 후 일본으로 건너가 종족을 감췄다 알려집니다. 또 미스 순양 출신 영화배우이자 진도준의 어머니 이혜인은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과 이혼한 배우 고현정 씨와 많이 비교되지만, 전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지분 싸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미스 롯데 출신 배우 서미경 씨와 배우 고현정 씨가 합쳐진 느낌이 들어요. 극중 이항재는 소설에서 이학재로 나와서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를 오마주한 것 같은데, 이학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학수 선배라 불렀다 하며 참여정부와 삼성 관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1화부터 시작해볼게요. 1화 첫 부분에 서민영 검사가 순양의 부패 자료들을 모아놓은 장면이 있죠. 진양기 회장, 차명계좌 4조 5천, 차명계좌 실소유자, 순양그룹 임원. 이번에도 예외 없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네. 왜냐면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이 장면은 사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후에도 이건희 회장이 막대한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조성했다는 고발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특검이 오마주가 된 장면인데, 실제로도 2008년 당시 특검 과정에서 4조 5천억 규모에 달하는 수많은 임원들의 명의로 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고, 드라마와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지만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멋있다 우리 회장님, 연기 많이 넣으셨네 라며 진양기 회장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아픈 모습으로 기자들 쌩 지나치는 장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이 걸어서 출석했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긴 했습니다. 정말 아파서 휠체어 타고 나왔던 분은 이병철 회장의 장손 CJ 이재현 회장이었죠. 사업 보고 정도 경영, 진양철 회장의 순양 정신이란 현수막이 펼쳐지는 장면은 실제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역할을 다한다 라는 뜻의 사업 보국을 사업 신념으로 삼은 걸 오마주한 겁니다. 기업은 첫째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된다. 또 회장실 들어가는 로비에 한자 4글자, 정도 경영도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며, 이병철의 유언 중 하나인 고객 제의를 외손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관 중입니다. 극중 진도준이 신경민 대리에게 순양 핸드폰이 아니네요 하는 장면은 이지영 회장의 막내딸 이원주 양의 발레 공연 관람 당시 한 기자가 LG폰을 들이밀며 인터뷰를 청하자 갤럭시 사면 그때 얘기합시다, 기자님이 갤럭시였으면 얘기했을 텐데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는 일화에서 따온 장면인데, 이후엔 기자가 이지영 회장의 말에 지난해에 비해 연기력이 많이 늘었던가요? 갤럭시 아니라 노코멘트. 아니 내가 갤럭시 하나 줘야겠네. S6, 노트, 엣지 중에 하나 골라봐요. 기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엣지요. 화이트, 골드, 골드요. 통신사는 SK입니다. 엣지 골드 SK. 혼잣말로
읍조린 이재용 부회장은 타고 온 체어맨 트렁크에서 실제로 폰을 선물해줬다. 진양기가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장면은 이건희 회장이 마이바흐를 애용했던 걸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건희 회장 마이바흐 옆에 주차한 아반떼에서 내린 어린이가 마이바흐 옆구리를 뭉콕했다가 조건 없이 돌려보내줬다 합니다. 진영준이 진양철 회장이 아끼던 백자를 깨자 백자 깼다고 뭐라 한 게 아니다. 순양 후계자라는 게 감정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혼내는 기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청자 매니아였고 이건희 회장이 백자 매니아였습니다. 동료들이 송중기를 뒷담하는 장면. 솔직히 윤 팀장 고졸 특채 출신에 막 버리기 쉽잖아. 요즘 스펙 좋은 애들이 누가 머슴살이를 해. 머슴 키워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 왜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사실 이 장면은 삼성과 얘기라기보단 IMF 외환위기 시작을 알린 한보 사태의 주인공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로비 문제로 청문회에서 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유명한 머슴 발언을 차용한 듯 합니다. 청문회 출석 당시 진영기처럼 휠체어를 탄 인물이기도 하죠.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미리 알고 손 쓰는 장면은 뭐 최근에도 종종 보이는 장면이지만 롯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앞으로 있는 곳이다라는 거 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정보망 통해서라도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정보 조직은 그렇게 좋은 정보를 롯데 정보망이 굉장히 허술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양물산 주식 3%, 내 지분,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겠어요? 거래 조건은 내 아들, 난 그날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제가 이혜인, 진도준의 어머니에게 고현정 씨도 보이지만 롯데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도 보인다 했었는데 최근 서미경 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6.8%로 신격호 회장 일가 중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롯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인물인 거고 실제 롯데 형제의 난 때 신동주 씨가 서씨 모녀 지분 전량을 7,500억에 사들이다 거절당했고 서씨 모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 죄송합니다. 진양철 회장이 화를 내며 초밥 바바리 몇 개고 훈련된 초밥장이는 보통 점심때 320개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한다 라는 장면은 실제로 일식에 일가견이 있던 이병철 회장이 신라호텔 조리부장 이병환 씨를 일본에 연수 보내 이군 일본 가서 좋은 공부 많이 했나? 초밥 한 점에 바바리 몇 개고 한 점에 생선 15g, 밥 15g, 합쳐서 30g이라고 배웠지만 바발은 그대로 바바를 헤아리며 320개입니다 회장님. 내 한 수 알려줄게. 점심엔 식사용으로 초밥을 먹으니까 한 점에 320알, 저녁엔 술을 곁들여 안주로 많이 먹으니까 280알이 적당하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이군. 명심해라. 이렇듯 실제로 이병철은 차분한 말투였다 합니다.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초밥이라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식 정통 스시를 맛볼 수 있는 국내 식당이 드물어 식문화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신라호텔 일식당에서도 회 초장을 내자 이건희 회장은 크게 실망하여 이 초밥은 2.5류다 라며 혀를 찼다 하네요. 자기 정권은 보통 사람이 주역이 되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순양도 동참하셔야죠. 각각께선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란 슬로건을 내세운 노태우 후보를 밀어달란 건데 여긴 사실 이병철 회장과 장남 이맹희의 고등학교 불알 친구로 알려진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후계자가 된 이유 이 영상을 보시면 드라마가 더 재밌을 텐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밉보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병철 회장. 이병철을 대신해 잠시 경영이 나선 장남 이맹희. 그러나 자격 미달과 경영 증거의 불화로 6개월 만에 아웃. 밀수 사건으로 대신 감옥 간 둘째 이창희는 출소하고 난 뒤 아버지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를 청와대에 전달. 박정희 대통령이 이창희를 페르나라 단정. 이병철에게 알려주어 이창희는 가문에서 퇴출. 여기서 이병철은 청와대 투서 전달책이 이맹희의 친구였던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전두환이라 생각했기에 이맹희도 공범이라 생각하여 후계자에서 제외. 능력 있던 이건희가 삼성의 후계자가 되죠. 이병철은 전두환 노태우를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노태우도 대통령 된 후 이건희를 삼성 회장에서 끌어내리고 친구 이맹희를 회장으로 앉히려 도모했던 사실이 있어서 이건희 회장과도 사이가 썩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병철 회장은 1987년 11월 19일에 타계하고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이었기 때문에 병석에 누워있던 이병철 회장보단 후계자였던 이건희 회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덤핑에 나선 종목이 64K 디램입니다. 미국이 3불짜리를 1불 80센트, 일본은 30센트에 판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치킨 게임을 시작하자 반도체 접읍시다 아버지. 영진 반도체도 두 손 들었고 일본이랑 매각 협상한답니다. 내가 와 반도체 고집하는 줄 아나?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그만에 영진 반도체 샀다. 반도체가 돈이 되냐고? 그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이 장면은 실제로 1985년 반도체는 산업의 쌀, 내 눈엔
돈이 보여 라며 반도체를 꿋꿋이 밀어붙이고 원가 1달러 70센트 64K D램을 20센트에 팔며 삼성전자 적자액이 1300억 난 건 사실이지만 삼성이 영진반도체로 나오는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건 1974년 일입니다. 민족산업회수건을 가진 인물에게 총재님께 전달해달라며 돈이 담긴 사과박스 트럭을 전달하는 장면,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는 고모님께 감명받았다며 차키를 전달하는 찬양. 이 장면은 기업들이 사과박스와 일명 찻대기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던 걸 모티브한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CAL 828 폭파 사건, 실제로는 북한공작원의 대한항공 칼기 858편 폭파 사건을 다룬 것인데 이병철 회장은 1987년 11월 19일에 타계하여 11월 29일 발생한 폭파 사건은 예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양김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고 나오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좀 더 결정적이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선을 고작 보름 앞두고 터졌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이었던 안기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려 선거 하루 전날 공작원 김현희를 압송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중계하며 안보 선전으로 이용해서 친북 성향 김대중 후보의 표가 노태우 후보 쪽으로 옮겨갔죠. 물론 조작극은 아니었고 자세한 건 88올림픽에 숨겨진 사실일 2편을 봐주세요. 자식 넷 있어도 못해본 대한민국 최고 학부 구경은 손주 덕분에 해보네. 진도준이 서울법대에 합격하자 진양철 회장이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 있죠. 이런 라이벌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육남 정몽준이 서울대에 합격하자 이병철은 왜 우리 집엔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없노? 라며 두고두고 부러워하며 한탄했는데 그래서인지 이건희는 본인도 못 간, 돈으로도 못 가는 서울대를 기어코 이재용대에서 보내려고 노력한 끝에 이병철이 별세하던 그의 이재용을 서울대에 합격시키고 이병철 회장의 소원을 풀어줬다 합니다. 한도제철이 한 달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도제철 인수하면 순양중공, 순양자동차, 순양기계, 철강주 재료로 하는 계열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하게 빚내가 등치 키우드마는 그 YS 믿어대라. 한도그룹 분해되면 파장이 어마어마해서 청와대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막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한도그룹은 아까 그 머슴 발언의 주인공인 세운 당시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을 오마주한 것으로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 는 점쟁이의 한마디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광산을 발견한 정태수 회장은 이후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그 아파트, 음마 아파트를 시공해 곧바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당신은 쇠만 져야 큰돈 번다 는 한마디에 제철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하며 외환 위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형그룹도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드는 건 확실하네요. 우리 비서실 정보력이 안기부보다 뛰어나니까. 순양그룹 비서실 정보력은 CIA보다 낫다며 이런 장면은 실제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도 능가하는 정보력을 가졌다는 썰이 있는데 12.12 쿠데타 주역 신상 정보를 바로 다음날 일본 도쿄에 있던 이병철에게 보고했다는 썰과 삼성이 김일성,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국정원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중 김일성 사망 소식을 국정원보다 먼저 한 건 거의 정설인 것 같던데 순양그룹 자동차 로고는 삼성차와 르노의 로고를 합친 것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것 같네요. 드라마에서 명문가 자제들이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자 하는 장면은 살짝 1990년대 초반 오렌지종 느낌이죠. 오세연을 위해 도너츠 가게 수입했다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가들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여와 대박난 브랜드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스타벅스, 이재현 CJ 회장이 CGV, SPC 허이소 부사장이 쉑쉑버거, 신동빈 롯데 회장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있습니다. 4화부턴 순양자동차, 삼성자동차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삼성자동차 얘기는 삼성자동차가 망한 이후 여기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고 저 영상 내용 최대한 짧게 정리해보자면 1990년대 삼성이 자동차 진출을 위해 열을 올릴 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대우, 쌍용 4개 그룹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은 업종 전문화란 명분으로 삼성의 승용차 시장 진출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고 사업에 자신있던 이건희 회장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위해 김영삼 정권에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 부산 경남에 지지 기반이 있던 김영삼 정권의 동의를 얻고자 극중 한도제철 실제 한보철강이 있던 충남당진 근처가 아닌 부산 뻘밭에 공장을 짓느라 공사비가 배로 들어갔으며 심지어 삼성자동차가 SM5 차 한 대 당기산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해서 1997년 삼성차 매출액이 6,100억이었지만 3년 누적 적자액이 7,000억으로 자본금 8,000억이 거의
거의 잠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은 닛산의 돈줄바의 국내 업계 인수를 모색하기 시작. 극중 순양자동차가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죠. 여기서 아진차가 기아차예요. 실제로도 삼성이 1993년부터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10%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재무 상황이 좋지 않던 기아차가 대출 땡기려고 하는데 기아차를 인수하려 하던 삼성이 기아차가 대출받지 못하게 정치권의 로비를 벌여놔서 기아차가 부도가 나버려요. 결론은 뭐 아시다시피 인수전에서 현대에게 패하고 자동차 사업 철수 결정. 삼성자동차는 대우전자와 빅딜을 논의했지만 결국 법정관리 신청. 이후 르노 삼성자동차가 출범합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차 문제 해결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선 진영기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도제철, 즉 한보철강을 인수하려 열을 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 삼성이 김영삼 정권의 허가를 받기 위해 부산에 공장을 짓는 바람에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은 했지만 인수하진 않았고 현대가 한보철강을 인수했습니다. 대형그룹 아들 5명. 한국전쟁 당시 맨주먹으로 올라매 오늘날 재계서열 1위 대형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 주영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쌍두마차이자 세계의 영원한 라이벌 진양철과 주영일. 딱 봐도 현대 정주영 회장의 모티브가 된 주영일. 드라마에선 북한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장면이 많죠. 근데 실제 정주영 회장이 북한 내 강원도 통천 출신이긴 하지만 북한 사투리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핍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폈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뻑뻑 피워서 돈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드라마에서와 같이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재계 1, 2위를 다투는 현대와 삼성이었기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난한 흑수저 소장농 아들이었던 정주영은 금수저 출신이었던 이병철을 보고 자기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도 가보고 뽀급 골동품 만지면서 정원에 노는 공작새 감상하는 고귀한 양반이고 나는 막노동자 출신이어서 무식한 사람이라 이거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주영 회장의 칠순잔치 때 이병철 회장이 와병 중에도 백자를 들고 축하하러 와주고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출간식 때 정주영 회장이 축하해주러 오면서 서로의 앙금이 풀렸습니다. 더 대형그룹 현금 유동성이 안 좋아가 한도제철 인수전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카대. 이건 사실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99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통일국민당이 경쟁자 김영삼 후보 진영을 도청했던 사건 때문에 현대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밉보이게 돼서 김영삼 정권 시절 대출을 거의 못 받는 바람에 외환위기 때 현대 재무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리한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에서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주영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진짜 이유를 보시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니아였던 이건희 회장은 유학 시절 중고차를 사고 샅샅이 뜯어보고 조립하는 게 취미였는데 순양자동차가 레이싱팀에서 탈락하고 빡친 진양철 회장이 비싼 자동차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가서 운수트럭을 조립하는 장면은 이를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국회의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순양운수는 순양그룹의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강제로 헌납하기 전까지 고모부의 정치 입문을 반대하는 것도 그때 얻은 교훈 때문이죠. 정치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대통령이 칼춤을 추마 고마 팍 하고 쓰러지는 척을 해야 그래야 사는 기다. 그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우리 순양이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했는지 야 모르는 사람 있나? 정치 같은 걸 왜 하고 싶지? 요즘 세상에선 돈이 힘인데 돈을 움직이는 건 결국 권력이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정치를 싫어하시는 건 그만큼 정치 권력의 힘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겠죠. 진양철이 정치 해치를 떠는 장면들은 실제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이미 논의를 했던 상황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 밀수는 사회악이다 이라며 배신을 때리자 소식을 전해 듣고 어마어마한 상욕을 퍼부었던 일화와 1980년 언론통폐합 신군부 주도의 언론통폐합으로 TBC를 강제로 빼앗겼을 때 극도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삼성반도체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일화.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건으로 김영삼 정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라고 발언했다가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리니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사과까지 했었던 실제 일화들이 있었던 걸 보면 진양철 회장이 정치 해치를 떠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공업 잘하는 기업이 자동차도 잘한다 인정합니다. 현대 얘기죠. 근데 자동차는 더 이상 중공업이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반도체는 우리 순양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엔 테슬라를 암시하는 내용인 듯한데 실제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계속했다면 삼성이 현대를 뛰어넘어 테슬라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한테 반기 드는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그게 피를 나눈 형제, 자식이라 해도 드라마와는 달리 이병철은 이맹희에게 제일제다 현 CJ를 넘겨줬고 청와대 투서를 보낸 주동자 차남 이창희를 마지막에 용서하며 이창희의 능력을 인정하여 제1합성을 넘겨주고 세양그룹이 재개서열 20위까지 가는 걸 도와줬지만 공장에 큰 화재가 난 적도 있고 외환위기 때 쫄딱 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작 책을 사고 파는 코다브라, 인터넷 유통망이 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체할 날이 올 거라 믿던데 실제로는 코다브라가 아닌 카다브라였고 자꾸 사람들이 카다버, 시체라 알아들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마존입니다. 한도제철 인수를 위해 대형을 앞세운 진동기에 맞서 진영기와 진화영이 내가 줄게요 500억, 나는 한도제철 인수에 힘을 보태고 큰오빠는 최서방 정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괜찮은 거래 아닌가? 는 장면은 삼성과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걸 찾자면 한진 조양호 회장의 타계후, 조원태와 조현민이 KCGI 사모펀드와 한도건설을 앞세운 땅콩회양 조연아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느낌이 나긴 합니다. 진영기가 한도제철 인수전에 승리하고 진양철 회장이 이직 가장 꼭 식었다. 어데? 여 이직 가장 이라며 장남 진영기를 인정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이맹희는 이병철에게 무능력으로 낙인 찍히고 삼성과 장남이 버스비도 없어서 무임승차할 만큼 몇 년간 폐인으로 살았어서 인정받았다고 알려진 일화는 없습니다. 순양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실제 한국 재벌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는 금호아시아나그룹입니다. 온갖 옵션들까지 동원해가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했지만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전체가 휘청거리다 결국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되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금호렌터카,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계열사들과 그룹모태인 금호고속까지 매각해야 했고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하여 금호그룹바의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성주인 니는 우리 집 기둥이다. 결혼도 고마. 그래 하면 된다. 하면서 장남을 현성일보 딸 모현민에게 장가 보내려는 진양철 회장인데 실제 이병철은 이건희 회장과 결혼한 홍라희 여사의 아버지 홍진기에게 중앙일보를 넘겨줬습니다. 즉 현재 이재용 회장의 외가가 중앙일보 집안인 거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영되는 JTBC가 중앙일보 방송국이죠. 그래서 JTBC니까 삼성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방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재계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금모으기 행사에 앞장서 국난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하고 순양과 며느리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순양그룹은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아진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합니다. 이건 삼성 얘기는 아니고 외환위기 당시 고용승계는 하나에너지를 현대정유에 넘길 때 20-30억은 손해볼 테니 100% 고용승계 해달라고 제의했던 의리의 사나이 한화 김승현 회장 이야기입니다. 너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성주희 지가 건설사 보내달라 했다. 실제로는 이병철 회장은 무능력한 이맹희를 싫어해서 평소엔 상종도 안 했지만 장손인 CJ 이재현 회장만큼은 극진히 아꼈기에 이재현 회장이 삼성이 아닌 CT은행에 취직하자 우리 집 장손이 남의 집 살면서 남의 집 돈 벌어다 주는 거 못 보겠으니 돌아와라 는 이병철의 불호령에 이재현 회장은 1985년 제1재단 경리부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우리 최서방은 없이 자란 티가 안 나. 다들 뭐 하는 거야? 아, 최서방이 아직도 우리 집에 과외비나 벌러 다니는 시골내기 고학생으로 보여? 뭔가 이 장면에서 진화영과 최서방은 과외하다 눈이 맞은 걸로 보이는데 이는 이부진 사장의 전남편 이무재 씨가 이부진 사장의 보디가드 시절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서 사랑을 싹 틔웠던 러브스토리가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무재 씨는 시골내기 고학생이 아니고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미라클은 인터넷 벤처기업에 투자 안 할 겁니다. 삼성은 닷컴 버블 시절 이재용 회장이 벤처기업에 투자가 아닌 직접 인터넷 기업 이삼성을 운영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겐 자신이 삼성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었지만 아주 처참히 망해버리고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리며 이부진 사장과 많이 비교됐죠. 자식 옥살이 시키가 다리빙시 만든 아바이가 내 말고 또 있나? 죄가 있다면 시댁에 물으셔야지. 그때 군부 정권에서 순양을 타겟으로 삼은 이상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순양운수를 헌납하시면서까지 그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군사정권에게 순양운수를 뺏기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한 게 진영기였고 그 때문에 무릎에 고질병까지 얻게 되었다는 장면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이병철을 부정축제 기업인 1순위로 지목했지만 말빨로 간신히 풀려났던 일화와 정주영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기업구조 개편에 반발하자 현대그룹 전체를 공수부대로 싹 다 쓸어푼다 라고 협박하던 전두환과 정주영의 신경전, 국제그룹 해체 사건, 이창희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대신 감옥에 갔던 걸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새서울타운 DMC가 청와대로 가는 지적이 될
할 겁니다. 라는 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청와대까지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을 모티브한 것 같네요. 진양철 회장 뇌 일부에서 정동맥 기형이 발견되죠. 실제 이병철 회장이 뇌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생전 흡연을 즐겼기에 폐암이 발병하여 10년 가까운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유전될 수 있는데 이맹희도 폐암, 이건희 역시 폐질환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검삼성가에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쿠마리투스가 유전으로 전해져서 CJ 이재현 회장은 잘 걷지 못하는 정도이고 이부진 사장도 이 병을 앓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도 곧 케이블 TV가 공중파 TV를 앞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곧 와요. 케이블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공중파를 능가하는 컨텐츠를 쏟아내는 날이 실제 종편, 종합편성 채널로 방송국을 개국한 JTBC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드라마에서 공중파 채널을 시청률로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케이블 TV가 공중파 시청률을 앞지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4989 홈쇼핑 오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케이블 TV 채널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39번 채널에서 방송되던 대한민국 최초 홈쇼핑 채널 39쇼핑이 모티브인데 39쇼핑은 CJ에 매각되어 CJ E&M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하나 알아둬요. 나는 윤기, 우리 연기 동기랑 똑같이 입히고 먹이고 똑같이 맘졸이며 키웠어요. 이건 사실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두을 여사의 이야기는 아니고 정주영 회장의 부인 변중성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극중 혼외자식 진윤기는 막내로 나오지만 정주영의 혼외자식 정몽필은 장남이었습니다. 무려 변중성 여사가 시집 올 때 이미 태어나 있었고 변중성 여사와 정몽필의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주영의 첫사랑과 사이에서 낳은 정몽필을 장남처럼 대했고 변중성 여사와 아들 오남도 정몽필을 장남으로 따랐다고 하는데 정몽필은 1982년 회의를 끝내고 급하게 올라오다가 트레일러와 추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달 코스닥에 새로 상장할 종목인데 전자통신업계에 관심이 뜨겁죠. 최소 공모가의 4배를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려 200배, 1년 만에 고점 대비 98% 추락. 이는 실제 많은 분들이 낚여버린 닷컴버블의 신화적인 존재, 새로운 기술 이야기입니다. 서기 2000년을 하루 앞둔 지금, 세계는 지금 이 Y2K 밀레니엄 버그 앞에서 긴장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오작동으로 핵폭탄과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초유의 사태.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지구가 멸망할 거라 예언했다. Y2K, 이게 시대극이라 어린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Y2K는 2000년이 되면 컴퓨터 버그가 나서 세계가 종말할 거란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컴퓨터로 날짜를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했었어요. 그래서 구형 컴퓨터에선 1900년 1월 1일이라 하면 연도에서 앞 두 자리를 잘라버리고 01-01-00 같은 식으로 저장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1900년과 2000년이 똑같이 뒤가 00이 되니 컴퓨터가 버그가 걸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그 버그가 금액 산정도 오류내고 심지어 전세계 금융망, 전력 시스템, 의료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도시가스 시스템을 오작동 낸다던가,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가 오작동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던가, 핵미사일 제어 컴퓨터가 오류나서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영 검사한테 영감님이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 영감은 조선시대 고관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왕을 상감, 정이품이상을 대감, 종이품, 정삼품을 영감이라 불렀는데 후대로 오면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들을 영감이라 부르게 되죠. 새로 들어온 평검사한테 영감님이라 호칭하는 거, 평검사가 공무원 급수는 없지만 3급 공무원 정도로 대우받는 편이라 평검사한테 영감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나이에 상급 공무원이 됐으니 영감님이라 존칭해주는 거지만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감님 식구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민주경찰 많이 좋아졌네. 검사한테 대놓고 영감 야진해주고. 비꼬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지? 금융사기꾼 정의국. 근데 정의국 그 인간은 동남아에서 사망해서 처벌도 안 받아 피해액만 4조, 선의의 피해자만 7만 명. 결론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네.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입할 사건이네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가 9.11 사건 극복을 위해 바이 미라클을 파는 장면이 있죠. 이는 실제 현대증권 광고에서 한국코리아를 기적미라클로만 바꿔 그대로 패러디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 엔티티 시총이 157조인데 한국 경제가 일본 기업 하나만도 못합니다. 한국에 투자합시다. 바이코리아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단 드라마에서 나온 바이 미라클 펀드의 판매 시기는 9.11이 터진 후인 2001년이고 판매 목적도 9.11로 인한 하락장의 물줄기를 바꾸는 목적이었던 반면 실제 바이코리아 펀드의
최초 판매 시기는 1999년이었고 판매 목적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제2의 금모으기 운동 성격이 짙었습니다. 순양카드 고야 수도비야 그보다 진영기 회장님 2003년에 10년 대운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럼 내운은 순양카드 사라고 나와? 라며 점쟁이 백상무가 계속 운세를 봐주고 그걸 믿는 몇몇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듯 정태수도 점쟁이를 믿기로 유명했지만 이병철 회장도 관상 면접으로 유명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때 점쟁이를 동행해 지원자들의 관상을 봤었고 이 점쟁이는 1970년대 무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삼성그룹의 고문을 7년이나 지냈습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 본사가 여의도에 있지만 삼성증권의 본사는 한 번도 여의도에 있었던 적이 없는 건 풍수지리에 따르면 여의도는 유난히 강바람이 센 장소여서 증권사처럼 기가 약한 회사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직원들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삼성증권 본사였던 동로타워 상층부가 뻥 뚫려 있는 이유는 삼성이 설계 당시부터 땅의 화기, 즉 재앙의 기운을 빼내기 위해 건물에 구멍을 뚫었단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 감독이 5대0인데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독수리 최용수를 놔두고 안정환이 웬 말이냐. 월드컵에 대한 영상은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최용수는 순양자동차 홍보를 2002년 월드컵에 활용하고 2만 대 넘는 판매 실적을 올리는 장면. 삼성자동차가 2000년에 르노에 합병됐기 때문에 마티즈 만들던 GM대우가 이런 이벤트를 했는지 찾아봤지만 2만 대 판매가 아니라 리콜. 그리고 진도준이 진양철이 아끼는 사업체인 순양차에 아폴로 흥행을 전하러 오면서 진양철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이병철 회장이 일본과의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직후 타계한 것을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진양철 회장 장례식에서 순양가 여성들이 검정 상복 대신 흰 상복을 입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 삼성가에선 우리 전통 상복색이 흰색임을 알리고 싶어 서양 복식과 검정 기모노를 입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검정 상복을 기피한다 합니다. 어머니, 아무리 우리 예준이가 순양을 대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아이콘이면 뭐예요? 유엔이 주목하는 차세대 여성 리더면 뭐하냐고요. 이건 택시기사가 호텔신라 정문을 들이받아 4억을 변상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형편이 좋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4억을 변제해주고 치료비까지 지급해줬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일화와 차세대 여성 리더에서 항상 1위하는 이부진 사장을 모티브한 것 같은데 전 살짝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차녀 최민정씨가 해군 장교 복무로 그룹 이미지를 끌어올렸다는 것도 진예준과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는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세에 올라탑시다 라는 장면은 돌풍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아닌 대세였던 이회창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대겠다는 겁니다. 진도준이 미라클도 정치자금을 좀 줘야 할 것 같다면서 진동기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꼬리표 없는 돈이 필요해서요. 비자금? 너네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야지 비탈 없는지 알고는 있고 배달 사고 없이 주변에 흘리지 않고 매겨야 탈이 없는 거예요. 자, 네 할아버지 때부터 거래하던 양반이다 하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처음에 말했듯 차떼기는 나중에 이분들한테 걸리니 진도준 자신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미리 그 명함의 주인과 거래하지 않으려고 알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극중 명함에 강신우라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정치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순양카드가 부도나는 건 일명 카드대란 사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어 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니 카드사들은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1억 장이 넘는 신용카드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카드빚을 다른 카드로 막는 일명 돌려막기가 성행하게 되죠. 그러다 2002년부터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개인 소비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카드대란이라 부르고 순양카드로 오마주되는 LG카드도 이때 부도가 나서 신한카드가 되었습니다. 진도준과 진양철이 순양카드 매각건으로 협상할 때 온 나라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장면은 외환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에도 360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고 한탄하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를 모티브한 것 같습니다.